언젠가부터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보다 잘 쉬고 오는 여행이 더 좋아졌다. 다낭은 그런 여행에 딱 맞는 곳이었다. 가성비와 가심비, 낯섦과 익숙함 사이, 호캉스 7 관광 3의 비율로 15년차 직장인 부부가 정말 잘 쉬고 온 다낭 3박 4일 여행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 새벽 5시, 조금 서둘러 집을 나섰다. 체크인을 마치고 지난달 4월 새로 오픈했다는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서측 라운지로 향했다. 가장 최근에 생긴 곳이라 그런지 혼잡도가 제일 높았다. 규모가 매우 컸고 실내 분위기나 음식은 프레스티지 동측 우편 라운지와 유사했다. 다행히 구석진 1인석에 나란히 앉아 허기진 배를 채우며 비행기 탑승 전까지 시간을 보냈다. 비행기는 만석이었다. 유류 할증료가 올랐다고 해도 다낭 가는 사람들은 많았다. 현지 시각 오후 2시 반, 다낭에 도착했다. 밤 비행기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낮 시간에 입국장은 생각보다 한적했다. 이미그레이션이 약 20분 정도 걸렸다. 패스트 트랙을 신청할까 고민했었는데 낮 비행기라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31도의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호텔 예약 당시 공항 픽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차로 35분쯤 달려 도착한 신라 모노그램 다낭.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한국 브랜드라 그런지 낯설지 않은 편안함이 먼저 느껴졌다. 직원이 여권을 가져가 체크인을 대신 해주었고 그 사이 우리는 시원하고 달달한 웰컴티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안내받은 프리미어 딜럭스 룸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다.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에메랄드색 벽지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침대는 창밖 바다를 향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수영장과 푸른 바다가 보였다. 그 바로 옆 황량한 풍경은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호텔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로비 입구 베트남 전통 모자 놀라를 쓴 곰돌이 조형물, 로비 문밖 잔잔한 물로 둘러싸인 원형 소파 공간, 그 아래로 길게 이어진 수영장, 그리고 논누억 해변으로 이어지는 잔디밭 위 빈백화 해먹, 지프로 만든 파라솔과 선베드. 익숙함 속 이국적인 분위기가 적당히 낯설어 좋았다. 신라 모노그램 다낭의 레스토랑은 조식 뷔페와 중식 석식을 제공하는 다이닝 M과 가벼운 음식과 맥주 등을 제공하는 비스트로 M, 이렇게 두 곳이 있었다. 오늘 저녁은 3박 특전으로 포함된 다이닝 M에서 먹었다. 특전 메뉴 6가지 중 차돌 양지 김치볶음밥과 곰탕 반상을 주문했다. 베트남 한국 호텔에서 먹는 한국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특히 곰탕 국물이 담백하고 맛있었고 고기도 부드럽고 괜찮았다. 아이나 부모님과 함께 가족 단위로 호캉스 오기에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이 호텔의 시그니처인 망고 빙수를 먹었다.
라지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얼음 안쪽까지 망고가 가득 들어있었다. 달콤한 망고와 과하지 않은 우유 얼음, 너무 달지 않은 팥, 그리고 위에 올려진 코코넛 아이스크림까지 조화가 훌륭했다. 저녁 수영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은은한 조명, 따뜻한 물,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잔잔한 바다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아침이었다. TV로 유튜브를 연결해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하루를 시작했다. 조식당이 매우 붐빈다고 하여 다소 이른 시각인 6시 50분쯤 조식당에 갔다. 창가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다. 강렬한 햇빛 때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어차피 창밖 뷰가 보이진 않았다. 한식, 서양식, 베트남식이 골고루 섞인 조식은 꽤나 만족스러웠다. 뜨끈한 쌀국수와 달달한 과일, 그리고 베이커리 종류가 맛있었다. 진한 베트남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조식을 즐겼다. 미리 예약해둔 발 마사지를 받으러 호텔 1층으로 갔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 설화수 스파. 조용한 공간에서 차를 마시고 아로마 향을 고른 뒤 마사지 룸으로 들어갔다. 발 마사지라서 바지만 걷고 받는 줄 알았는데 탈의 후 전신 마사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이 적당해 잠들 듯 말 듯한 기분 좋은 상태로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마사지가 끝난 뒤 내어준 따뜻한 홍차와 코코넛 과자 조합까지 완벽했다. 신라 모노그램에서는 다낭 시내와 호이안까지 호텔 셔틀을 운영한다. 우리는 오후 3시 반 호텔 셔틀을 타고 호이안으로 이동했다. 마침 철인 3종 경기 때문에 일부 도로를 통제 중이었는데 다행히 30분 남짓 걸려 도착했다. 8년 만에 다시 찾은 호이안. 오후 4시에 호이안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웠고 알록달록 건물들과 아기자기한 골목은 여전히 예뻤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은 평화로운 만남의 장소라는 뜻으로 과거 동서양을 잇는 국제무역 항구였다고 한다. 오래전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모여들던 도시였던 만큼 베트남 문화 사이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분위기가 묘하게 함께 섞여 있었다. 미슐랭에 등재되었다는 노란 건물의 레스토랑 안토이에서 이른 저녁을 먹었다. 4시 좀 넘은 시각, 레스토랑은 아직 한적했다. 음식이 모두 너무 맛있었고 새우를 직접 까주는 직원의 친절함 덕분에 더욱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둘뿐이라 더 많은 메뉴를 시키지 못한 게 아쉬웠다. 식사 후엔 콩카페로 이동했다. 베트남 여행에서 한 번쯤은 꼭 가게 되는 곳. 콩은 베트남어로 공동체 혹은 공화국을 뜻하는데 1980년대 베트남 남북 통일 이전 사회주의 하노이를 모티브로 만든 카페라고 한다. 국방색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군복 스타일 유니폼, 빛바랜 소품들이 왜 배치되어 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다. 알고 보니 공간이 다르게 보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시원한 코코넛 스무디 커피를 마시며 해가 질 때까지 여유를 즐겼다. 6시가 넘어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수봉강 위로 소원배들이 오가고 강물 위로 오색 빛깔의 소원등이 번지기 시작했다. 문득 8년 전 부모님과 이모, 이모부들을 모시고 이곳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난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호이안은 더욱 활기를 띠었고 우리는 천천히 왔던 길을 걸어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돌아갈 때는 우리 둘뿐이라 큰 밴을 둘만 타고 오는 호사를 누렸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더 좋았다.
6시 40분쯤 조식당에 도착하니 창가 자리로 안내를 받았다. 오늘은 반미와 모닝글로리, 삼겹살 김치볶음이 있었다. 메뉴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 듯 했다. 오늘도 역시 뜨끈한 쌀국수와 고소하고 담백한 미니 바게트빵, 그리고 정신이 확 드는 진한 베트남 밀크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음식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맛이 있었다. 오전 10시, 호텔 셔틀을 타고 다낭 시내로 나갔다. 차창 밖으로 서퍼들이 가득한 미케비치가 지나가고 다낭의 랜드마크인 거대한 용다리를 건넜다. 베트남 사람들은 스스로를 용의 후손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용의 형상은 과거 아픈 전쟁의 역사를 딛고 앞으로 더 번영하길 바라는 다낭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한강 근처 인도차이나 쇼핑몰 앞에서 하차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열기에 서둘러 카페로 피신했다. 직원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응대를 해주었고 매장한 손님들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다. 주문한 망고 빙수는 맛있었지만 신라 모노그램 대비 망고 양은 적은 느낌이었다.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 시내 중심에 우뚝 솟은 고딕 양식의 핑크 성당, 다낭 대성당 앞에 잠시 멈췄다. 1923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이곳은 서양 문화와 카톨릭이 베트남에 스며들었던 아픈 역사의 흔적이다. 지금은 다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 되었지만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 조금 먹먹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 다낭 최대 전통시장 한시장에 도착했다. 한시장은 1940년대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다낭 한강변을 지켜온 가장 오래된 상권이라고 한다. 특유의 강렬한 건어물 냄새를 뚫고 2층 의류 매장으로 올라서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이템들이 가득했다. 좁은 통로 사이를 오가며 구경하는 재미가 꽤 쏠쏠했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피자 4피스. 일본인이 베트남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곳이라고 한다. 특히 직접 만든 신선한 치즈로 유명하다. 평일 11시 40분쯤 도착했는데도 15분 정도 대기를 해야 했다. 직원이 브라타 치즈를 정성스럽게 잘라 세팅해 주었다. 조식을 배불리 먹고 온 상태였는데도 한 판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으니 맛집은 맛집인가 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풍경까지 더해져 꽤 만족스러운 점심이었다. 호텔로 돌아온 뒤엔 카바나를 빌려 오후를 보냈다. 아늑한 공간에 누워 바람 소리를 들으며 낮잠도 자고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출출해질 때쯤 풀바에서 반새우와 와규 햄버거를 주문했다. 해가 질 무렵 해변과 수영장은 점점 더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갔다. 저녁 7시 30분, 미리 예약해둔 스파로 향했다. 평소 강한 압의 마사지를 선호하는 우리에게 직원은 딥티슈 마사지를 추천해 주었다. 어둡고 차분한 조명 아래 단단하게 뭉쳐있던 온몸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다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마무리하였다. 아침 7시. 평일인데도 조식당은 붐볐다. 마지막 날의 조식을 오랫동안 여유롭게 즐겼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맑았다. 오전부터 부지런히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구경하다 룸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체크아웃 전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 망고 빙수를 주문했다. 이번엔 미디움 사이즈로 시켰는데 크기는 라지와 비슷했지만 망고 양이 적었다.
얼음 안쪽까지 망고가 들어있던 라지와는 달리 미디움은 겉에 보이는 게 전부였다. 어느덧 12시, 3박 동안 정든 호텔을 체크아웃했다. 미리 예약해둔 호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일반 택시보다 비용은 더 높았지만 쾌적하고 편안했다. 공항 체크인과 출국 심사는 빠르게 끝났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더 라운지 앱으로 입장 가능한 오키드 라운지를 찾았다. 공간은 꽤 넓고 시원했다. 김밥, 컵라면, 갈비찜, 떡볶이 등 한국 메뉴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며 다낭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는지 새삼 실감이 났다. 탑승 전까지 휴식하기엔 좋은 공간이었지만 음식 맛은 다소 아쉬웠다. 이번 다낭 여행은 조금 덜 이국적이었을지 몰라도 익숙한 편안함 속에서 세심한 서비스를 누리고 가끔은 호이안과 다낭 시내를 오가며 적당한 여행의 설렘도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기엔 딱 좋은 여행이었다.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었다.